얼육실의 힘이다. 이 서울의 부동산은 2021년 고점 대비 99%까지 회복이 되었다. 이렇게 언론 뉴스에서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되게 좋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. 근데 과연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. 저도 이제 집을 팔기 위해서 내놓은 지가 꽤 됐고요. 안 팔리고 있고, 제 지인들도 여기저기에 이제 집을 내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안 팔려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러면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. 너무 비싼 호가에 내놔서 안 팔리는 거 아니냐고. 이제 집을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호가에 내놓으면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요. 호가 대비해서 훨씬 더 10%, 15%, 20% 낮춰서 내놔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. 그리고 뭐 사람들이 관심을 내 보여야 깎아주든 뭘 하든 뭐 의논이라는 걸 하는데 그거 자체가 거의 없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. 언론 뉴스가 진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제 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는 건지 사실 뭐 정확하게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 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저는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보통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잖아요. 대체로 30대 초반 중반의 친구들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값이 더 오르고 있다. 그리고 앞으로 2025년 하반기 26년 더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, 이제 40대 후반 50대 60대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르기는 지랄로 오르냐고, 지금 안 팔려서 난린데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.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는 이제 개개인들이 다 판단할 것인 거죠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고점 대비 99%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사람들을 좀 너무 호도하는 거라고 보는 입장인 거고, 집을 사서 안정적인 주거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이제 입장입니다. 다만 이제 감당 못할 무리한 수준의 연거를 해서 집을 사는 건 반대하는 거죠. 우리가 좋은 집에 살면 계속 이제 그 만족도가 높을 것 같지만 그것도 길어야 2달입니다. 정말 좋으면 한 3달 정도 가나요? 그 이유가 되면 사람들은 그 환경에 적응하게 됩니다. 그냥 그게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죠. 이 만족도가 아주 높거나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. 근데 현실 세계에서 내가 월급을 500을 받는데 주택담보대출로 원리금을 200을 낸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500만 원 쓰던 가정이 300만 원 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죠. 그러면 300만 원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힘들다라는 겁니다. 뭐 맞벌이 부부가 뭐 500씩 벌어서 월 1000만 원 버는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200만 원을 만약에 낸다. 그러면 생활에 부담이 별로 없을 거예요. 근데 희한한 건 이 맞벌이 부부로 500만 원씩 월에 1000만 원씩 실수령액이 들어오는 집이면 주택담보대출을 200만 원 하지 않아요. 훨씬 더 큰 수준으로 이 대출의 금액을 높이더라고. 왜냐? 우리는 1000만 원씩 이제 매달 들어오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따져봐서 원리금으로 얼마 한 300만 원까지 가능하지 않겠어? 400만 원까지 되지 않겠어?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원리금을 이제 상환하는 금액 자체를 높입니다.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? 대출 금액을 왕창 올리죠. 근데 참 희한한 건요, 1000만 원 버는 가정에서 600만 원으로 생활한다. 보통의 일반 가정에 생각할 때는 1000만 원 버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건데, 그래 둘이 합쳐서 그만큼 벌어서 400만 원 떼놓고 600으로 생활한다. 그래도 생활할 수 있잖아, 괜찮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, 실제로 1000을 버는 사람이 1000에 맞춰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600으로 줄어들면 되게 망한 것처럼 되게 우울하게 느낀다라는 거죠. 사람이 참 희한한 겁니다. 원래 맞벌이로 300씩 벌어서 600 버는 사람은 그냥 그 600이 그냥 당연한 기본값이라고 생각하는데,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주택 주담대 원리금 빼고 600으로 쪼그라든 금액으로 살려고 하면 매우 불행하게 느낀다라는 거죠. 견디기 어려워한다라는 겁니다. 게다가 이제 가상금리가 부과가 되어서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면
더 죽으려야죠. 그게 현실입니다. 참 희한하죠. 저도 이제 제 친구 중에 조금 이 연봉이 좀 많은 친구가 있어요. 예, 그 친구도 한 월에 실수령액이 한 1100만원, 와이프도 한 그 정도쯤 돼요. 그럼 둘이 합치면은 월에 실수령액이 2200이잖아. 되게 많잖아요. 제가 볼 때는 엄청 많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렇다고 그 친구의 뭐 씀씀이나 생활이 아주 다르냐? 그러지 않더라고. 그저 이제 애 둘에게 들어가는 이제 교육비가 좀 많이 들어갈 뿐이고, 나머지는 이제 남들보다 저축을 좀 더 넉넉하게 하는 거. 그 외 나머지 생활들은 뭐 아주 크지 않더라고. 뭐 누가 얘기하듯이 부자는 돈 안 아낀다, 부자는 뭐 가격표 안 보고 물건 산다 이러는데 다 개소리고요. 예, 그런 친구들도, 그런 지인들도 그저 뭐 가격표를 왜 안 보긴 왜 안 봅니까? 보고 살죠. 그리고 크게 욕심 부리지 않더라는 거죠. 참 그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,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도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, 예를 들어 자기 월급이 500만 원이에요. 근데 뭐 고배당 우량주를 사든 고이자 채권으로 해서 만약에 월에 200만 원씩 부가적인 자본소득이 생긴다고 하면, 그 사람은 월급 500만 원 플러스 자본소득 200만 원에서 월에 700만 원의 소득이 생기는 사람인 거고, 또 어떤 사람은요, 월급 500인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200을 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쓸 수 있는 돈이 500 마이너스 200 해서 300만 원인 거예요. 그럼 전자와 후자의 삶의 수준은요, 이 월 소득으로만 따졌을 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. 700만 원 대 300만 원으로요. 그대로 볼 때는 월급이 같은 500만 원이지만 어떻게 이제 살아가냐에 따라서 월급이 되려 이제 월 소득이 늘어나냐 아니면 대폭 반토막 나냐가 정해지는 게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. 함부로 욕심 부리지 말자. 특히나 이 부동산 관련해서 감당 못할 무리한 연끌은 대개 우리의 삶에 큰 이제 짐이 될 수 있으니까 경계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무조건 빚을 지면 안 된다, 빚은 아예 내 인생이 없다 라고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선언적인 의미가 큰 것이지, 뭐 빚을 절대로 지지 않는다, 절대로 지지 말라 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. 대출이 필요하면 대출해야죠. 다만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범위여야 된다라는 말씀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삶이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죠. 아무쪼록 안전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